구독, 좋아요는 요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이 포로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제2차 대전 기간 중 1941년 12월에서 1945년 9월까지 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전쟁의 시작은 1941년 12월 7일경 일본이 미군 기지인 진주만과 웨이크섬, 그리고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공격을 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일본이 1945년 9월 2일 도쿄만의 미주리함에서 미국에게 항복함으로써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일본이 1930년대부터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세력을 확대하자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 등 서방 국가는 일본을 견제하였고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미군 태평양 함대의 기지인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또한 일본은 진주만 공격 몇 시간 전 폭격기 수십 대를 동원해 오세아니아 웨이크섬을 폭격합니다. 당시 웨이크섬에는 미군 공군 기지와 잠수함 기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기습 공격 그리고 지속된 공격으로 1941년 12월 23일 일본군은 웨이크섬을 마침내 점령합니다. 일본군은 웨이크섬에서 포로로 잡은 미군을 수시로 곤봉으로 구타하며 학대하고 학살했습니다. 후에 미군의 공격으로 1945년 9월 4일 웨이크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항복하고 웨이크섬 일본군 사령관 사카이바라 소장은 전범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2차 대전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억류한 23만 5천 명의 영국인과 미국인 전쟁 포로 중 사망자는 4%인데 일본이 억류했던 13만 2천 명의 포로 중 사망자는 27%라고 합니다. 일본이 억류했던 포로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포로에 대한 비인간적인 학대와 만행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본군은 왜 포로에게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였나요? 첫 번째, 사무라이 정신 때문으로 보입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영국군 총사령관으로 활약했으며 전쟁의 역사 저자인 버나드 로 몽고메리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무라이는 자신의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다. 만일 누군가 항복을 했다면 그는 최고의 멸시 대상이 되었고 인간 대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인물로 치부되었다. 어쩌면 그래서 1939년에서 1945년 전쟁 때 일본인들이 그들의 포로를 그토록 학대했는지도 모른다. 사무라이가 명예를 잃게 되면 자신의 배를 칼로 가르는 하라키리라는 방식으로 자살을 해야만 했다. 12세기부터 하라키리는 점점 빈번해졌고 항복하기보다는 집단 자살을 택한 사무라이가 수없이 많았다. 두 번째 이유는 편향된 세뇌 교육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저자 존 키건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일본 군대가 훗날 외국인을 향하게 될 증오심을 주입하겠다는 목표 아래 훈련병들을 필사적으로 잔인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은 광신적 민족주의 장교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193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그 결과 연합군 전쟁 포로가 수만 명이 고초를 겪었고 중국 민간인 수백만 명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일본군은 항복을 남성이 거세당하는 의미로 최고의 수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명예를 지키려 했습니다. 죽음을 곧 승리로 받아들이는 아귀의 정신적 승리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일본군에게 자살하지 않고 사로잡힌 적군 포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멸시해도 되는 놈, 학대해도 되는 놈,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는 놈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졸선이 양지, 즉 포로를 잘 대해주어 우리 편으로 만들라는 손자와 같은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으로 일본군의 포로 대우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미군과 소련군의 포로 대우에 대해 따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